오늘은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3ds max는 기본 재질 창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맥스가 버전업 되면서 원래 있던 재질 편집기 매트리얼 에디터를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로 바꾸고 있죠. 한 번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개가 같이 있는데 언젠가는 바뀔 겁니다. 이게 원래 버전에 항상 쓰고 있던, 여러분이 쓰시던 매트리얼 에디터죠. 이걸 익숙하게 쓰시는 분들은 이게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쪽으로 뭔가 들어가고 어떤 재질을 썼을 때 그걸 다시 한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재질을 이동할 때도 그렇고 그 시간들이 또 생각보다는 많이 걸려요.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입니다.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 좋은 기능을 받아들이면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어떤 것은 다 편해지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에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이면 내가 왜 이걸 지금 사용했지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기본 그 모드에서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를 선택해 주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저는 이 창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뷰포트 전체에 이 창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맥스 설명에서 맥스를 보이지 않게 하고 하는 거는 참 오랜만이네요.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 같은 경우는 왼쪽에 매트리얼 맵 브라우저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재질을 선택하거나 맵을 선택하는 그 부분입니다. 원래 위에 있는 것들은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는 원래 없습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죠. 맨 위에 있는 건 제가 그룹을 만든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재질, 스탠다드, 그리고 V-Ray. 여러분 V-Ray 많이 쓰시죠? 그래서 V-Ray, 맵, 스탠다드 맵, 그리고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여러분은 적게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V-Ray 맵 이렇게 되어 있죠. V-Ray 맵도 자주 쓰시죠. 많이 써서 좋은 건 아닌데 잘 쓰면 굉장히 좋죠. 많이 쓰라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재질을, 필요한 맵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오른쪽에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재질이 만들어졌을 때 재질의 위치를 쉽게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X 버튼 누르시면 닫기가 됩니다. 매트리얼 파라미터 에디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 에디터는 조금 전에 보셨던 컴팩트, 원래 있던 매트리얼 에디터에서 보셨던 옵션 창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V-Ray 재질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V-Ray 기본 재질. 기본 재질을 이렇게 드래그하면 재질에 관련된 옵션들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재질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점선이 나오게 되는데 선택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선택되어 있는 것의 옵션이 오른쪽에 보이게 됩니다. 똑같죠? 익숙한 거죠? 이 아래쪽에 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맵을 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렇게요. 비슷합니다.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건데 세밀한 조정은 여기 베이직 파라미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는데
정말 이제 익숙해지면 이 창도 없애고 지금처럼 맵만 계속 만들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질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왼쪽에 맵 브라우저도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됩니다. 꺼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재질을 만들 수 있죠. 그죠? 이렇게요. 그래서 쉽게 쓸 수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쓸 때 만약에 다시 보이게 할게요. 키보드에 O키를 누르시면 영문자 O키요. 왼쪽에 맵 브라우저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스탠다드 재질에서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은 기본으로 10개의 재질을 갖고 있는데 기본값은 이렇게 스탠다드 재질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스탠다드 재질. 그래서 드래그해서 조정을 하거나 더블 클릭하면 이 오른쪽에 다시 보이게 되죠. 옵션 창이. 네,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사용할 게 셋 넘버에서 4개만 사용하겠다. 오케이 하게 되면 4개만 보이지만 사용하지 않는 재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이게 단점인데 선택을 해서 지우면 되죠. 이렇게요. 네, 지우면 됩니다. 근데 이걸 좀 번거롭고 또 스탠다드 재질을 V-Ray 재질할 때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죠. 네. 아예 이렇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네, 이렇게 만들고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들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옵션에 보면 프리퍼런스가 있습니다. 프리퍼런스에서는 여기 쇼 에디셔널 파라미터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였던 여러 가지 옵션들을 더 추가로 보고 싶을 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을 지금 10개가 나오고 있는데 4개만 기본적으로 나오면 보통 10개까지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아주 많은 오브젝트가 많이 있는 그런 물체가 아니면. 그래서 보통 4개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서브 오브젝트 슬롯 자체를 보이지 않게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나오게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이제 얘만 나오죠. 멀티섭 오브젝트 재질만 4개짜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쓰시면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시고 이번에는 V-Ray 재질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드래그. 밑에 보면 에디셔널 파라미터가 보입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쭉 보이는데 디퓨즈 색상,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색상하고 옵션 값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이 옵션 값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색상을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옵션을 여기서 볼 수도 있죠. 아니면 재질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에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죠. 베이직 파라미터에 있는 것들이 에디셔널 파라미터로 밑에 들어오는 겁니다. 디퓨즈 색상을 바꾸면 같이 바뀌는 거죠. 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길어지죠. 네, 이렇게 다 보게 하면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필요 없으면 다시 꺼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뷰가 있습니다. 뷰라는 거는 만약에 장면에 물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물체들 중에 이 뷰는 플로어다. 바닥이죠, 바닥. 바닥에 대한 재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바닥 재질은 여기다 만들고 또 새로운 뷰,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뉴 뷰를 만들고 얘는 나무들을 재질을 해 놓을 겁니다. 또 뷰를 만들어서 얘는 유리 재질을 이렇게 해 놓을 거고요. 또 하나를 만들어서 여기는 천정 재질을 해 놓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재질별로 분리를 해 놓으시면 관리가 편하고
훨씬 좋잖아요. 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재질이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재질 관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때 쓰는 게 뷰고, 뷰는 마우스 휠 버튼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들로 확대 축소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맥스의 뷰포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재질이 있고, 재질이 있고, 재질이 있을 경우에 확대, 휠 버튼을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질들을 꽉 차게 해 놓으면 이렇게 되죠. 이 재질들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 뷰에 있는 재질을 정렬시키는 방법이 여기 위에 있습니다. 똑바로 수직.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맵들이 있을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연결되어 있는 맵들을 정리해 주는 것도 있죠. 제가 막 추가할게요. 그리고 막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 하나만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연결해주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정리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재질에 속해 있는 밑에 있는 재질들, 맵들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로 정리 정돈을 하시면 좀 더 깨끗하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런 보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재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샘플구가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시면 샘플구를 크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기존에 있던 백그라운드를 보고 싶을 경우에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면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뷰포트에서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Show Standard Map in Viewport 버튼을 클릭해 두면 이렇게 뷰포트에 보이는 재질들은 빨간색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뷰포트에 보이는 건지 안 보이는 건지는 이 표시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건 기존 재질들하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위치만 바뀌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 재질에서 뷰포트에 보이는 재질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뷰포트에 보인다고 보시면 되죠. 뷰포트를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면 재질을 선택하고 제가 어사인을 했는데 어사인을 하거나 앞에 있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뷰포트에 재질이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재질을 보이게 하고 싶을 경우에 비트맵을 선택하고 Show Standard Map in Viewport 버튼을 클릭해주면 빨간색으로 뷰포트에 보이는 재질이라고 표시가 되고 이렇게 물체에도 재질이 보이게 됩니다. 밑에 있는 걸 누르게 되면 밑에 있는 재질이 또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는 재질은 셀룰러 맵이기 때문에 표시가 되고 그 재질이 이렇게 맵이 보이게 됩니다. 체커맵을 보이게 하면 체커맵이 보이고 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표시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재질 슬롯이 있어요. 연두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3개밖에 없는데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불필요하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사용하지 않는 노드 슬롯을 하이드 시키면 이렇게 사용하는 재질들만 맵 슬롯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볼 수 있고 또 다른 재질을 추가할 경우에는
마우스를 가져가면 모든 재질 슬롯이 보이게 되죠. 연결해 놓으면 또 그 재질 슬롯만 추가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 이거는 여러 재질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재질. 재질들이 이렇게 많으면 여기에 제가 똑같은 비트맵을 연결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있고 또 있어요. 물체를 복사할 때는 Shift 드래그 하시면 물체가 뷰포트에서 복사되죠. Shift 드래그. 재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Shift 드래그 하시면 복사됩니다. 이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다시 한번 해주시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돈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디퓨즈 맵만 사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디퓨즈, 디퓨즈, 디퓨즈. 노드 구조의 좋은 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릴 거는 더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면 끝이 없을 건데 노드 구조 재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재질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재질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새로운 재질을 만들 건데 만약 우드 재질이라고 해볼게요. 바닥 재질이니까 사람을 없애고 우드 재질을 불러오겠습니다. 범프도 빼고 우드 재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재질에 비슷한 우드 재질을 넣을 건데 뭐 반사가 틀리거나 범프가 틀리거나 이런 재질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재질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럼 또 하나의 재질이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비트맵은 하나만 사용한 거죠, 지금. 여기에 보통 작업할 때 컬러 컬렉션이라는 걸 씁니다. 그럼 컬러 컬렉션이 연결되고 얘는 디퓨즈에 연결되어 있는 재질을 수정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점선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채도를 빼고 아니면 색상을 바꾸는 거죠. 붉은색을 좀 더 집어넣거나 노란색을 좀 더 집어넣거나 그리고 어드밴스 옵션에서 밝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마 값을 이용해서 RGB의 감마, 콘트라스트 부분을 0.5로 조정하면 굉장히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재질처럼 보이게 되죠. 세츄레이션을 낮추면 저희가 사용하고 싶은 아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재질이 될 겁니다. 하나의 재질, 하나의 비트맵을 가지고 어떤 거는 이런 형태의 재질을 만들고 어떤 거는 이런 형태의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거 그걸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 얘도 역시 사용하지 않는 거 숨겨놓으면 됩니다.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해서 쓰시면 굉장히 빠르겠죠. 한 번에 선택하고 단축키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재질 수정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처럼 비트맵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다시 여기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만들 거예요. 하이라이트. 그러면 다시 연결하고 컬러 컬렉션을 여기 다시 연결합니다. 디퓨즈가 그대로 왔죠? 얘를 더블 클릭하고 옵션에서 세츄레이션을 낮추고 하이라이트를 조정할 겁니다. 그러려면 얘가 배경을 갖고 있어야 되고 백그라운드를 켜주고 반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반사를 이렇게 준 다음에 프리넬 리플렉션을 선택해 주면 부드러운 반사를 합니다. 글로스니스를 0.8 정도 하면 이렇게 광택이 나겠죠. 네. 그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맵을 쓰기 위해서 락 버튼을 풀어주면 이렇게 재질에 의한 하이라이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우드 재질이 갖고 있는 음영이 있잖아요. 음영에 의해서 하이라이트를 만드는 거죠. 재질 하나 가지고 컬러 컬렉션으로 하이라이트도 표현하고
디퓨즈에도 넣어서 색상을 바꾸고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비트맵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재질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 얘 하나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겁니다. 개념은 이미지를 하나 사용을 하는데 다 똑같이 연결을 하는 겁니다. 밑에도 이미지를 하나 사용할 거예요. 색상은 틀리지만 패턴은 똑같다. 디퓨즈에 연결하고 연결했더니 밑에 사용할 재질은 약간 어둡고 좀 채도도 빠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컬러 컬렉션을 연결해서 그런 표현을 만들어야겠다. 연결하고 더블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여기에 만드는 거죠. 이렇게요. 좀 더 어둡게 만들어야겠다. 어드밴스드에서 감막감만 내려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질을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반사가 너무 일률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나무 재질이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야겠다. 하이라이트 연결해주고 그대로 연결했더니 내가 원하는 느낌이 잘 안 나오니까 컬러 컬렉션을 다시 연결해서 흑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걸 조정하기 위해서 브라이트니스를 조정하면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느낌이 이렇게 약간 쨍해지면서 나뭇결도 보인다. 이런 걸 하는 거죠. 하나씩. 다 완성된 걸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얘기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기본적인 이론은 이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재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재질이 있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재질이 있어요. 맵도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그룹이라는 걸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그룹을 만드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매트리얼 맵 브라우저에 보시면 아래쪽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에 뉴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뉴 그룹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름, 여러분 이름을 쓰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조이시지라고 만들게요. 똑같이 밑에 있네요. 다른 걸로 만들어야겠네. 레이라고 하죠. 레이라는 그룹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레이라는 그룹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레이 위에서 누르고 그룹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눈에 잘 띄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됐죠, 레이가? 이 레이 안에는 재질도 들어가야 되고 맵도 들어가야 돼요. 먼저 그룹에서 나의 매트리얼 만들고 레이로 드래그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죠. 이제 맵을 또 그룹을 만들어야겠죠. 뉴 그룹, 나의 맵, 드래그 합니다. 레이에 재질하고 맵하고 들어왔네요. 그죠? 이번에는 V레이 재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머티리얼로 V레이 재질을 많이 쓰는 거를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투사이드 재질도 가끔 쓰죠. 나무를 만들거나 뭐 라이트를 만들 때. 블렌드 재질도 사실적인 재질을 만들 때 혼합할 때 많이 씁니다. 코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스탠다드 재질에서도 많이 쓰는 재질, 멀티 섭 오브젝트,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넣어주면 됩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놔두고 그 다음에 맵 부분에서도 Vray 맵 많이 쓰는 게 있으신가요? HDRI, 멀티 섭 텍스처 이런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비트맵에서는 스탠다드에서는 비트맵하고 좀 전에 많이 썼던 컬러 컬렉션 많이 쓰는 위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파로프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추가합니다.
순서별로. 이렇게 놓으면 밑에 있는 걸 열지 않아도 이제 작업이 좀 더 수월해지겠죠. 제가 새로운 재질을 만들 겁니다. 두 개를 열어놓고 V-Ray 재질, 비트맵을 가져올 거고, 여러분이 재질 폴더를 잘 지정해 놓으시면 그 폴더가 열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져오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멋진 재질들 많으시죠? 네, 그런 재질들을 가져옵니다. 드래그. 봤더니 좋네요. 반사를 만들기 위해서 파로프를 리플렉트 맵에 연결해주고 더블 클릭해서 조정을 해줍니다. 부드러운 반사, 프론트하고 사이드. 네, 보기 좋아졌네요. 이 재질을 가지고 하이라이트 글로스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더블 클릭해서 보면 완전 반사하는 스톤이지만 사실은 리플렉션 글로스니스 값을 0.95 정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락을 풀어서 재질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하이라이트를 받게끔 조정을 해줍니다. 역시 컬러 컬렉션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좀 더 퍼지게 부드러운 재질 느낌을 만들어주면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보통 사용하는 재질들을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막 많이 헤매고 많이 찾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굉장히 빨리 재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만들고 쓰는 거죠. 나한테 맞는 그룹을 만들어 놓고 쓰면 맥스가 실행될 때 항상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재질을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재질이 천정에도 쓰이는데 거의 똑같아요. 근데 텍스처만 틀릴 것 같아요. 그럼 이 재질을 복사해서 Shift 드래그 하나 만들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얘를 이동시키면 됩니다. 재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ove Tree to View 그 다음에 셀링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선택이 되어 있고 재질이 선택되면 적용이 가능하겠죠. 뷰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뷰포트에서 보이게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 재질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V-Ray 블렌드 재질을 사용할 거예요. 이제 블렌드 재질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재질을 만들 때 왼쪽에서 저희가 추가해 놓은 재질을 드래그해서 V-Ray 블렌드가 딱 들어오면 일단은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블렌드 재질에 얘를 쓰려면 처음에 만들었던 걸 베이스 재질에 연결하고 사용을 하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되면 이 재질, 블렌드 재질은 연결이 지금 물체에 적용된 재질이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연결이 돼서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새로 추가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블렌드 재질을 다 만들게 되면 이 블렌드 재질을 다시 물체에 적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만 제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이 재질, 지금 만들어 놓은 재질을 가지고 블렌드 재질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재질을 Change Material Map Type 명령을 사용해서 재질을 바꾸는 겁니다. V-Ray 블렌드 그리고 V-Ray 블렌드 재질의 밑에 섭 재질로 현재에 있는 만들어 놓은 재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V-Ray 블렌드 재질이 들어오지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은 팁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질을 추가해서 코트에 넣고, 역시 얘도 사용하지 않는 재질을 숨겨 놓으면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겠죠? 얘도 숨기고 얘도 숨기죠. V-ray 블렌드 재질에도 백그라운드가 보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모서리를 잡고 드래그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재질은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에 그냥 V-ray 재질만 코트에 딱 넣어줬더니 이렇게 탁한 재질을 만들 수 있죠. 이게 V-ray 블렌드의 강점입니다. 그리고 비트맵을 사용하면 먼지가 듬성듬성 끼인 그런 느낌을 만들 수도 있죠. 이런 더트맵들을 사용하면 이런 더트맵들은 모두 모서리가 다 연결되는 그런 맵입니다.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맵을 만드실 때는 가능하면 정사각형 형태로 만드시는 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연결이 제대로 되고 매핑을 적용할 때 맵 사이즈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정사각형이면 매핑 적용할 때 정사각형으로만 적용하면 되죠. 더블 클릭해서 얘를 블렌드 1번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얼룩진 재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재질이 밑에 있는 얼룩진 텍스처에 의해서 섞이는 거죠. 네, 이게 블렌드 재질을 만들 때의 팁이 됩니다. 재질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만드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이런 식이 됩니다. 이번에는 재질 라이브러리를 한번 구축을 해볼 건데 제 장면을 하나 열어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작업한 익스테리어 작업인데 포레스트 팩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을, 나무들을 뿌렸죠. 재질 편집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질 뷰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질 하나를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재질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트리들이 보이시죠? 네,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된 거, 비슷한 것끼리 또 이렇게 연결된 거, 이 슬레이트이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 이렇게 연결돼서 쓰는 것 뿐이지 이 재질이 전체가 하나는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재질인 거죠. 지금 움직이는 게 한 재질입니다. 여기도 얘가 한 재질이죠. 여기도 한 재질인데 재질을 같이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재질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플한 재질도 있죠. 스테인리스 재질 같은 경우는 심플하죠. 여기 또 있네요. 이건 바닥 재질인데 바닥 스톤 재질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재질 하나만 물체에 넣는 게 아니라 보통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바닥면, 그 다음에 테두리, 그 다음에 홈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따로따로 주고 그룹을 지어서 한 번에 넣기 때문에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재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짜리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많아 보이는 거지 얘가 없으면 각각 물체가 재질이 딱 하나씩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고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퓨즈 하나를 사용할 때 이렇게 쭉 연결돼서 이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질을 하나 만들 때 비트맵을 가지고 디퓨즈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트맵을 연결하는데 다 컬러 컬렉션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를 조정한 것 뿐입니다. 그게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여러분도 작업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거나 정리를 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한 겁니다. 매트리얼 맵 브라우저에 보시면 New Library라고 있습니다. New Library를 선택하시면 라이브러리 이름하고 위치를 설정할 수 있죠. 소스에서 Juices 라이브러리가 있는 MAT에 가서 2013년 익스테리어 2라고 해서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라이브러리는 뒤에 lib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보이시죠? 여기 lib라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만든 재질 그리고 맵 경로가 여러분은 보통 내가 작업하는 맵 경로들은 다 이렇게 경로에 추가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네트워크 경로에 있으면 그걸 불러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추가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내 경로에 있을 때, 내 컴퓨터에 있을 때는 빨리 불러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 이름을 주시고 스테인리스 메탈 이렇게 드래그해서 라이브러리에 추가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죠. 똑같은 이름으로 V-Ray 재질이다. 그리고 보면 라이브러리 앞에 별표가 표시되는데 새로운 재질이 추가되면서 저장되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렇게 보면 이름 옆에 화살표가 있는데 세이브를 하시면 현재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세이브로 에즈를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세이브 별표가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우드 재질 이 장면 인테리어에 사용된 우드 재질입니다. 두 가지 느낌이 약간 틀린데 이 재질도 드래그해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질을 많이 쓸 것 같아서 우드 하나 추가하고 여기도 이건 테이블에 쓴 거네요. 오피스 테이블 이렇게 해서 오피스 테이블이라고 추가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멀티 섭 재질이고 보면은 하나는 금속 재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재질로 보입니다. 쉽게 만든 사람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가하고 저장해 놓으면 다시 세이브가 되죠. 이 라이브러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닫으셔도 크로스하면 없어지지만 다시 라이브러리를 오픈해서 여러분이 저장하셨던 그 폴더, 여러분의 폴더가 있죠. 익스테리어 2 가져오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 컴퓨터에 있을 때는 이렇게 빨리 들어오는데 네트워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구축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쓰는 보통 저희끼리 다 쓰는 재질들이 따로 있죠.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FA 인테리어에 쓰는 것도 있고 익스테리어에 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불러와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됩니다. 많이 쓰는 것들은 여기서 딱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창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유리가 필요해서 글라스를 가져오고 창문 프레임이 필요해서 창문 프레임에 해당하는 메탈을 가져오면 이렇게 두 개의 메탈이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얘는 블렌드 재질이네요. 정리해 놓고 블렌드 재질 하나, 그 다음에 유리 재질 하나,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 가져와서 재질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두 개, 유리 재질 아이디가 1번이면 1번에, 프레임은 2번이면 2번에 연결해주면 재질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재질을 쓰는 거죠.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재질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냥 불러와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빨리 사용할 수 있죠. 보통은 VP 재질 많이 쓰게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사가 되는 그런 재질도 있고 유리 재질도 종류별로 쭉 정리해 놓고 우드 재질도 정리해 놓고 금속 재질도 이렇게 메탈 정리해 놓으면 빨리빨리 쓸 수 있죠. 메탈이 만약에 메탈 프레임이 브론즈다. 그럼 브론즈 드래그 하시면 브론즈 재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유리도 IUR별로 이렇게 IUR을 표시해 놓으시면 아무래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죠. 애칭 유리다 그러면 애칭 유리를 드래그하면 애칭 유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룹에서 멀티 서브 오브젝트 역시 두 개만 필요한 거고 애칭 유리는 ID 1번에 그다음에 브론즈 메탈은 ID 2번에 적용하면 재질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죠. 뭐 장면에서 물체 선택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장면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Select by Material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 재질이 적용되어 있는 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룹 안에 들어있으면 선택이 힘들기 때문에 그룹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야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는 분들 뭐 컴팩트 재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일은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사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인스턴스 복사, 꼭 인스턴스가 되어야겠죠. 서로 똑같은 재질이면. 아니면 카피하시고 샘플 슬롯에 넣기만 하면 컴팩트로 갔을 때 샘플 슬롯에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일은 별로 없죠. 슬레이트. 이 재질 편집기 쓰실 때 보통 이렇게 같이 작업을 막 하는데 이 재질 편집기를 X 버튼 눌러서 끄질 않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죠. 왜냐하면 다시 로딩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또 재질이 이렇게 많은 장면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려요. 내려놓고 다시 M자 누르면 다시 켜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빨리빨리 하시는 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슬레이트 매트리얼 에디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